늦어름 새벽, 산 아래 마른 들판에는 밤새 불어온 바람의 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흰 양 곁에 앉아 손바닥 위에 자그는 장식을 살폈습니다. 아직 광택을 내지 않은 은은 흐린 달빛처럼 조용했고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곧바로 갈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국은 없애야 할 상처이고 어떤 자국은 물건이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신미. 하늘의 신금은 세공된 보석과 가는 바늘, 정확한 기준과 섬세한 감각을 품은 음의 금이고 땅의 미토는 늦어름의 마른 흙과 양의 온순함, 아직 익어가는 열매를 품은 음의 흙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8번째, 신미일주를 한 은세공 장인의 긴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은 음금입니다. 거대한 철광석보다 이미 모양을 갖춘 보석과 작은 칼, 정교한 바늘처럼 세밀하고 분명한 이미지로 비유합니다. 미는 늦어름의 음토로 보며 마른 흙과 풀, 무리를 지키는 양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함께합니다. 토과 금을 돕는 토생금의 흐름 때문에 신미는 경험과 환경에서 재료를 받아 자기만의 기준과 기술로 다듬는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은 조용하고 예에 바르지만 안에서는 무엇이 어울리고 무엇이 어긋나는지 빠르게 구분합니다. 다만 미토가 너무 메마르면 금을 풍기보다 묻어버리고 예민한 감각이 불안과 만나면 작은 흠도 전체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미의 첫 공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는 일이 아니라 고칠 것과 남겨둘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미토의 지장간에는 기토, 정화, 을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신금을 기준으로 기토는 편인, 정화는 칠살, 을목은 편재입니다. 편인은 자기 방식의 관찰과해서 낯선 정보를 깊이 파고드는 힘을 더합니다. 칠살은 긴장과 압박,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하는 힘으로 익습니다. 편재는 사람과 기회, 현실의 자원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신미 안에는 조용한 탐구자와 위기에 단호한 사람, 시장의 흐름을 읽는 현실 감각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압박을 기술로 바꾸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실제 가치로 연결합니다. 불안정하면 의심과 경계가 많아지고 인정받기 위해 더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다 지칠 수 있습니다. 세 별은 서로 싸우는 결함이 아니라 관찰하고 견디고 세상과 교환하는 세 단계의 도구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지나치는 작은 차이를 잘 보았습니다. 옷감에 올이 틀어진 곳, 어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약속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는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얌전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말하지 않은 분위기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칠살의 긴장과 편인의 해석이 일찍 작동하면 위험을 잘 피하고 스스로 배우는 힘이 자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질문하기 전에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보이면 아예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세심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모르는 마음을 말해도 안전하고 틀린 선택을 고쳐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며 주변의 모든 감정을 대신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험입니다. 섬세함은 경보장치이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위험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이 된 그녀는 오래된 장신구를 고치는 장인에게서 금속의 결을 배웠습니다. 먼저 물건이 만들어진 시대와 쓰임을 살피고
그 다음 가장 적은 손질로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살렸습니다. 신미의 배움은 남들이 정한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자료를 비교하고 자기 눈으로 원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와 상담, 디자인과 편집, 공예와 미용, 의료와 돌봄, 기획과 분석처럼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공부의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편의는 독창적인 해석을, 칠살은 집중력을, 편제는 배운 것을 실제 필요와 연결하는 감각을 더합니다. 다만 준비가 충분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배움을 오래 머릿속에만 두게 합니다. 완성품보다 작은 시제품을 먼저 내놓고 피드백을 비판이 아니라 다음 세공의 자료로 받아들일 때 지식은 살아있는 기술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정하고 조용하지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핵심을 짚고 한번 맡은 일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신미에게는 세련된 감각, 관찰력, 신중함, 책임감, 독립적인 판단과 조용한 끈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절하지만 누구에게나 속을 열지는 않고 신뢰가 쌓이면 오래 지킵니다. 문제는 높은 기준이 자신을 향할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무례와 자기 실수를 오래 기억하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미의 품격은 흠이 없는 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을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완벽하지 않은 결과도 세상에 내놓으며 자기 기준과 타인의 방식을 동시에 존중할 때 섬세함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마을 장터에서 그녀는 누구의 물건이 왜 필요한지 조용히 살폈습니다. 낡은 은그릇을 가진 노인과 그것을 고칠 기술이 필요한 제자를 연결하고 약초를 팔지 못한 농부에게 작은 포장 도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미는 관계에서 상대의 필요와 숨은 가능성을 읽고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건넬 수 있습니다. 편제의 감각은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고 편인의 관찰은 말 뒤의 맥락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은 의미를 오래 추측하면 관계는 실제보다 복잡해집니다. 실망을 말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거나 상대가 알아서 배려해 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모든 눈치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을 사실과 해석으로 나누어 말하고 필요한 선을 분명히 요청하는 데서 자랍니다. 사랑 앞에서 그녀는 화려한 말보다 세심한 기억으로 마음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자주 쓰는 물건을 조용히 고쳐주고 힘든 날에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놓았습니다. 신미의 사랑에는 깊은 관찰과 현실적인 돌봄, 취향을 함께 나누는 섬세한 낭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하면 오래 함께하려 합니다. 다만 상처받을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면 상대를 시험하거나 작은 변화에서 관계의 끝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살의 긴장은 사랑을 지키려는 경계가 되고 편의는 상대의 마음을 너무 많이 해석하게 합니다. 좋은 사랑은 완벽한 확신이 생긴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마음은 묻고 서운함은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말하며 서로의 결함을 수리 대상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귀한 은잔에 긴 금이 생겼습니다. 다른 장인들은 새로 만드는 편이 빠르다고 했지만 그녀는 금의 방향과 사용 흔적을 살펴 가장 적은 재료로 단단하게 복원했습니다. 신미의 일에는 문제의 미세한 원인을 찾고 품질과 미감을 동시에 지키며
제한된 자원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디자인, 편집, 연구, 상담, 품질 관리, 회계와 분석, 의료와 돌봄, 공예와 미용, 브랜드와 상품 기획처럼 정교함과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 강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이를 넘기지 못하고 남의 결과를 다시 손보느라 소진됩니다. 좋은 전문가는 모든 흠을 혼자 지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을 문서로 남기고 수정 횟수와 완성선을 정하며 다른 사람이 배울 여백을 허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돈은 좋은 재료를 사고 겨울을 준비하며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할 시간을 지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신미는 작은 품질 차이와 신뢰를 가치로 바꾸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정교하게 배치하는 감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편재는 사람과 시장의 흐름을 읽게 하고 편의는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만 불안이 커지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느라 지나치게 쌓아두거나 반대로 취향과 품질을 위해 예상보다 큰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물과 도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미의 재물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무엇이 실제 안정과 가치로 돌아오는지 구분할 때 단단해집니다. 비상자금과 취약 예산을 따로 두고 보이지 않는 수정 시간에도 가격을 붙이며 작은 수익을 반복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이 많아지자 그녀는 낮에는 사람들의 물건을 고치고 밤에는 자신의 실수를 되짚었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흠을 다시 갈아내고 오지 않은 위험을 대비하며 잠을 줄였습니다. 신미의 그림자는 과잉 해석, 자기 비판, 완벽주의, 조용한 단절, 불안을 준비와 책임으로 포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칠살의 긴장과 편인의 생각이 서로를 자극하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경계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석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예상한 위험을 종이에 나누고 오늘 고칠 한 가지만 정하며 불편함이 쌓이기 전에 짧게 말해야 합니다. 은을 계속 갈면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얇아집니다. 회복은 흠을 모두 없애는 대서가 아니라 충분히 아름다운 상태에서 손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금에게 미토는 12운성으로 쇠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쇠는 실패나 노쇠를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한때 강하게 뻗던 기운이 속도를 낮추고 경험을 안으로 정리하는 장면에 비유합니다. 신미에게는 앞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오래 관찰하고 이미 겪은 일에서 핵심을 추려 안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쓰이면 차분한 조언자와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 불필요한 소모를 줄입니다. 불안정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피로를 예상하고 변화보다 익숙한 안전을 지나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쇠의 성숙은 힘이 줄어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힘을 쓰지 않을지 아는 지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존감, 경험을 다음 사람의 길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신미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에 따라 보석을 품은 흙의 온도와 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과 재성의 움직임이 커져 사람과 기회가 많아질 수 있지만 책임과 선택이 분산되지 않도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화와 칠살의 압박이 강해 집중력과 성취가 커질 수 있으나 과열과 자기 비판을 살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이 강해 감각과 표현이 선명해지지만 비판과 단절이 지나치지 않도록 관계의 온도를 보아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가 생각과 표현을 흐르게 하고
마른 미토에 수분을 더할 수 있지만 차가움이 강하면 따뜻한 불과 안정된 흙이 중요합니다. 합과 충, 조후와 오행의 분포에 따라 같은 편인과 칠살, 편제도 전혀 다르게 드러납니다. 신미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운명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명식의 계절과 균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호와 신미 두 기둥의 나봄은 노방토, 곧 길가의 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성격을 결정하는 공식이라기보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길을 바치고 먼지와 비를 견디며 방향을 이어주는 흙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가장 흠없는 장신구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완벽한 물건 하나보다 사람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치는 기술과 다음 장인이 걸어갈 작업의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작은 공구와 수리하는 장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빛을 더하기 전에 이 물건이 누구의 삶을 지킬지 보아라. 신미의 지혜는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섬세한 기준을 사람을 위한 기술과 지속 가능한 길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해가 마른 들판 너머로 기울자은 장식에는 먼지 낀 분홍빛이 조용히 비쳤습니다. 흰 양은 버드나무 아래에 누웠고 제자는 작은 공구를 품고 마을 쪽 길을 걸었습니다. 신미, 하늘의 신금과 땅의 미토, 정교한 보석과 늦어름의 마른 흙, 예민한 감각과 현실의 무게가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세련된 감각, 관찰력, 신중함, 독창적인 해석을 실제 가치로 바꾸는 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잉 해석, 완벽주의, 조용한 단절, 불안을 책임으로 감추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미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한 모습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내 기준이 누구의 삶을 편하게 하는지, 언제 손을 멈추고 충분함을 인정할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취명선 사주, 일주론 8번째 이야기 신미였습니다.